혹시 헬스 트레이너신가요? 그런데 OT에서 어떻게 PT 결제를 유도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OT에서 쉽게 결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월급 80만 원 받던 초보 헬스 트레이너 시절 OT를 팀장님께 받았는데 연속으로 10번을 실패할 정도로 세일즈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OT를 연속으로 21번 성공할 정도로 세일즈 실력이 늘어나게 되었고 연봉 1억을 달성하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OT를 21번 연속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많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요, OT를 받아서 회원님과 스케줄을 잡고 처음 회원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일단은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인바디부터 설명해 줍니다. 지금 보니까 체중은 표준 범위에 있으신데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은 많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몸의 탄력이 늘어나면 훨씬 더 이쁠 거고요. 여기 좌우 근육량을 보면은 좌우가 근육량이 여기는 표준인데 여기는 표준 이하잖아요. 골반이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목이나 무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식단을 닭가슴살에 밥으로 하루에 4끼씩 드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저와 OT를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죠. 하고 OT 때 열심히 이제 알려드리고, 자, 오늘 OT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근데 이제 같이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PT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얼만데요? 저희는 이제 회당 5, 6만 원이고요. 지금은 세일 해가지고 몇 회 하시면 4만 5천 원, 4만 원에 해드립니다. 그러면 회원님이 뭐라 그래요? 아,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헬스 트레이너 분들의 레퍼토리죠. 그러니까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PT 세일즈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인간이 어떤 심리 구조에 따라서 설득당하는지에 대해서 1차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세일즈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설득하려면요, 신뢰도를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가장 신뢰도를 얻게 될까요? 그것은 나와는 전혀 다른 남인 상대방이 나의 고민과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첫 번째로 이 사람 뭐지?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1차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할 것은 니즈 분석입니다. 근데 대부분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니즈 분석을 하러 가면은 거의 인터뷰를 하는 식이거나 인터뷰조차도 시도를 안 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니즈 분석이 돼야 1차적인 신뢰도를 일단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세일즈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니즈 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일반적인 헬스 트레이너분들은 이걸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니즈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의 감정이 있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봤고, 하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은 내 앞에 어떻게 앉게 된 것인지를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니즈 분석이 완료됐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문가로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맞닥뜨렸던 장애물들과 좌절들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 원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2단. 맞춤 원인 설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획일화된 설명이 아닌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성을 느끼고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맞춤 원인 설명에서 신뢰도를 극대화하려면요,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들을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생각했었던 예상이 깨지거나 할 때 비로소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신뢰도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2차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다면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이 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즉시 개선이 되는 모습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가 고민이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밌으면서 다이어트가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건강 때문에 오신 분이라면 그 수업을 한 것만으로도 통증이 확 사라지거나 건강이 확 좋아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가 처졌다든지 팔이 두꺼워지고 싶다든지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든지 이런 근육량이 못 적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극이 잘 오는구나, 내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즉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단계와 2단계를 통해서 만들었던 청사진에 대한 가치 입증을 하는 것이고, 3차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구매 욕구가 있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경우를 위해서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똑같은 돈이면은 이거를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PT 결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돈벌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과연 감당할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진짜 PT가 필요한 걸 알겠고 나 스스로도 정말 듣고 싶은데 PT를 내 배우자가 이걸 허락할까? 목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구매 직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클로징입니다. 이 4단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는 월급 80만 원 헬스 트레이너에서 연봉 1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요.